5번 종세. 팔자의 조화는 모두 오행의 중화와 평형을 기뻐하는데 모두 오행의 중화와 평형을 기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왕직이 설의상 세즉 희방희조라 하였다. 그러나 사주가 왕한 오행이 많아 극왕하게 되면 오히려 극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극손하면 왕신이 반로하여 무익할 뿐 아니라 반대로 해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국 중에 전왕한 신이 있다면 오직 그 관계세를 순기하거나 혹은 생조하여 방조하거나 혹은 설할 것이지 극손하거나 극모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첫째, 일주가 태형하고 제살이 무기할 경우 제살을 보면 이를 병신이라 하며 오직 일주의 왕세를 순하여야 용신은 바로 인성과 비겁 식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취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덕정수의 말하길 오행에 수향하여 상반된 도료와 이치가 있는데 목이 태왕하면 금을 싫어하고 화를 기뻐하며 목이 극왕하다면 금을 싫어하고 오히려 수의 생조됨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일주가 태왕하면 식상의 설기가 필요하고 일주가 극왕하면 인성의 생조가 필요하다. 일주가 왕하고 설신이 투출할 경우 명국 중의 인성이 약하고 또한 설신을 충극하지 않는다면 이를 태왕이라 하여 설기를 기뻐하고 생부를 기하며 비겁은 기뻐한다. 일주가 왕하나 설신이 없고 만반의 생부하는 형태라며 극왕이라 하니 생부됨을 기뻐하고 설기됨을 싫어하며 비겁은 역시 기뻐한다. 또한 인성이 왕하고 식상이 없고 나아가 재성이 파인도 없다면 설기를 싫어하고 인성과 비겁을 기뻐한다. 어떤 명국은 생조함을 기뻐하고 설기함을 기뻐하며 비겁마저 기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비겁 정권이라 한다. 인성이 있어 비겁이 생부를 받고 생부하니 설기하는 것을 상하지 않고 설함으로 인성이 극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인성이 있어 비겁이 비겁이 생부받고 생부하니 설기하는 것을 상하지 않고 설함으로 인성이 극하지 않는 이유이다. 예를 들면 갑인, 정묘, 을미, 정해 묘월의 을목으로 목광, 목생화네. 수생목 목생화. 본조는 지지에 해묘미가 있고 해묘미 목국에 일주가 강황하다. 재성이 있다 하여도 명국을
홍국으로 보지 않는다. 두 개의 정화의 투출은 식신설수가 되고 비록 해수의 인성이 있다 하여도 정화를 상하지 않으며 종격으로 보아야 한다. 용신은 화인데 기사대운은 정화가 임간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병호대운 신미대운은 남방의 화운이 되어 금이 있다 하나 채용을 손상하지 않으니 관직이 평탄하고 임신대운 목화는 목화 모두 상하니 임신 수가 천간을 따서 상하니 파국되어 군대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일주가 태왕하여 식상을 취용하는 예로서 설기를 기뻐하고 생부를 싫어하는 신뢰이다. 내 생각에는 임수는 생하지도 않으면서 정화를 묶어버리니까 목생활을 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나의 근간이 되는 신금, 임목, 을목, 묘목을 신금으로 치고 화는 묶고 두 번째 예로는 계묘, 병진, 갑인, 을해 대운은 여군으로서 모군으로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운으로 흐른다. 본조의 갑인이 일원인데 진토월에 태어났다. 지지가 모두 목국, 동방목국이 되고 해수마저 목을 생조하니 일주가 강황하다. 병화가 투출하여 설수하니 이를 치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개수 인성의 극을 당하고 좌좌 진토하여 쇠하고 있다. 일찍이 대운이 을묘 갑인하니 기쁨이 여의하고 개축 대운이 오자 개수가 병화를 극제하니 파패되었고 갑자운이 오자 효인 도식이 되어 가산이 파패하고 목숨마저 끊어버렸다. 이것은 일주가 태양하여 식신을 희용하는데 인성이 상극하고 기신이 인성운으로 흘러가는 예이다. 개해 갑자 임신 경자시생으로 자월의 임수 본조는 임신 일원이 자수월에 태어나고 연시주가 해자이며 천간에 경계가 투출되어 수력이 충천하니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이거 봐. 신자 자해 이렇게 해가지고 수가 자해하고 그러니까 월간에 간목이 조고하고 간목이 조고란 무슨 뜻이야? 조고란 몇 번인데? 139번. 조고란 시들고 말라버림을 말한다. 간목이 말라버렸대. 간목이 말라버렸고 금이 벌목을 당하고 있으니 갑자의 간목이 금으로 벌목을 당하고 있으니 갑경충 해가지고 수의 자양을 받기가 쉽지 않아
취용할 수가 없어 오히려 경신금이 기세에 순응하여야 한다. 일찍이 개해오는 니 되어 왕신을 순세하니 조상의 음덕이 크다 하였고 임술대오는 수가 통근하지 못하고 술토가 왕신을 건드려서 형상파모가 안았으며 형상파모라는 거는 형벌로 인한 상처로 소모되는 걸 형상파모로 한대. 그리고 신유와 경신운으로 들어서자 가업이 나날이 승성하였고 본인의 발전도 많았다. 그러니까 얘는 귀신이 토운네. 목도 못 기르니 술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기미대운으로 들어서자 왕신이 수력을 거스르고 미토가 삼수를 극하니 밑에 저기 자자해 말하는구나. 삼수를 건드리는 일은 범왕이라 하고 범왕하여 총노하니 판패가 무수하고 무토운에 이르러 본인도 사망하였다라고. 아픈 명조와 비교하며 월간의 식신이 투출하여 인성의 극을 받는 것 같으나 인성을 기하고 하나는 인성을 희하는 차이로 인생의 기복 화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수생목 해가지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뭔 차이가 있지? 여기는 개병갑을 갑목을 극하는 게 없네. 얘는 일간을 극하는 게 없는데 똑같은데 식신의 인성, 식신의 겁제, 인성이 투출돼서 식신을 극한, 편인이 투출돼서 식신을 도식한 경우하고 여기는 식신을 정인이 극한 경우 그 차이밖에 없는데 앞의 명조와 비교하면 월간의 식신이 추출하여 인성의 극을 받는 것 같으나 하나는 인성이 기하고 하나는 인성이 희하는 차이로 인생의 기륭화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왕한목은 화의 식상을 만나 설기하여 치용하는데 여기에 화가 극을 당한다면 용신이 손상당하는 것이며 왕수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약한 목을 생부할 수 없어 본래 무용할 때 이 목이 극을 당하면 오히려 병든 목에 약익을 먹는 것과 같다. 여기는 바로 일주에 태왕한데 식상이 있으나 무용하고 반대로 인성을 희용하는 신뢰인 것이다. 네 번째 사료에는 무술년 병진월 기사일 기사시 본조는 사주가 화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신이 없으며 토가 극왕하니 의생불이설한다. 대운이 남방 화원으로 조업이 풍성하고 음덕이 컸고 오운이 되자 조산이 흩어지고
조상의 산업이 흩어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조상의 유산을 말하는 거래. 조산. 대운이 화토 일색으로 구성되어 설신이 없으며 설하는 금이 없다 이러겠지. 없으며 토가 극왕하니 그러면 오대운이 되자 조산이 흩어지고 오대운이 되자 조산이 흩어지고 화가 더 왕세에서 설을 하니까 편인운이 되니까 기미운이 되자 과거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경신운에 결혼하였으나 상간운에 설하는 운에 가세가 점점 기울고 신유운이 되자 재산이 흩어짐은 설상가상이 형상이 되었다. 이문이 되자 궁겁쟁제가 되어 좋지 않았으니 이가 바로 일주가 극왕하면 인성을 치용하니 의생불이설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병화를 건드리면 근데 그러면 오운이 되자 왜 조산이 흩어졌지? 무오운이 되면? 인성이 저기 봐야 들어오는 때인데 임자, 신의, 갑인, 갑자 갑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갑인이 본조는 갑인일주가 해수월에 태어나 수왕목견하여 수왕한데 목을 만난 거 극왕하고 있는데 월간에 1점 신금이 수력에 종하니 안정되고 화목하여 혼탁하지 않는다. 수왕목견은 수는 왕하고 목은 견고함을 말한다. 더욱 좋은 것은 화토가 없고 해월에 화토가 없어. 수목으로 일기하니 모자가 유정하다. 초운에 북방 수운에 임자대운 개축대운 북방 수운이니 과거에 급제하고 수생목으로 인성운이니까 갑인 을묘는 그 왕세가 종하니 그치 갑인 을묘로 수가 왕해서 그 저기 뭐야 왕세의 종하니 재상에 이르고 병진우는 인성을 극했네. 병진우는 공합 지정이 있어 낙지하였으나 흉형은 머났다. 공합 지정은 병신합을 말하나 보네. 흉액은 면하였다. 정사우는 재강을 충고하니 강한 성질을 건드려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술을 건드려가지고 사망한 거네. 본명국은 인성이 왕하고 식상이 없어 일주가 인성의 생부와 비겁의 방조를 기뻐하며 식상의 설계를 기하는 경우이다. 적천수에 갑인 을의 을묘 개미 해묘 및 수국에 해월에 김묘생이라
본전 해면 위에 목국으로 연지에 임목이 있고 사주에 금이 없고 화 역시 투출됨이 없다. 해수 인성이 인해로 합이한목하고 개수는 원래 약하니 반드시 강세에 종한다. 목국에 사주의 기세가 모두 비겁에 귀결되고 있다. 갑자, 정축, 기묘, 무인. 그런 대운이 어디 있어 이게? 대운 자체를 잘못 쓰셨군요. 여기도 못합니다. 그러네. 이대원이네. 병자, 정추, 정추, 무인, 부인대운은 모두 순조로운 시절이고 경진대운, 신사대운은 형상이 시작되어 좌절과 실패가 많으니 해, 자, 축 그러면은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50대에 이르러서 이러면은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이르러 가지고 응? 나를 관운이 오면서 관운에 오면서 형상이 시작되어 좌절과 실패가 많았다. 이모대운과 정미대운이 되자 현령과 절도사로 시작하여 관직이 관찰사에 이르렀고 순풍에 돛단 배와 같았다. 바로 전황으로 비겁이 당권으로 동남북분에 모두 유리하였으나 서방 금운에 파패가 많았던 명이다. 신기하네. 적천수의 경인, 기묘, 을의 개미. 본조는 첫눈에 묘월의 을목이 목국에 해서 목국을 형성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국을 형성해서 해면 위로 그리고 해수가 임목을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합해갖고 인해합으로 목국이 됐어. 그러면은 얘는 정인이고 얘는 목을 극하는 관인인데 본조는 첫눈에 보더라도 명과 대동소이하다. 그치? 대동소이해. 뭔 차이가 있어? 경금이 투출된 게 달라. 다른 게 없고 경금이 관이 투출된 게 달라. 같은 종왕격 사주는 맞아. 그러나 본조는 경금이 천간에 투관되고 주위에 수오행이 인화가 없다. 수오행이 너무 떨어졌어. 얘는 수월에 태어났구나. 반면
토의 재성이 투관되어 생주하고 있으니 반드시 왕목과는 불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네. 경금이 병신이 되고 사주에 화가 없어 병을 제거하지 못하고 반대로 일주와 합하려고 하고 있다. 종합격은 경금의 관살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부득이 정격으로 보아 일주는 신왕하니 예? 재관을 희용하려 하는데 오히려 재성을 보면 비겁과 합하여 비겁국이 성립하고 재성을 보는 을목의 재성은 토 아니야? 미토를 보면 비겁국과 성립되고 관성이 절지에 임하여 용신은 무력하여 있으나 만화하다. 기업은 파모가 되고 파모가 크고 학업은 성취가 적으며 이루어 놓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재산이 흩어지고 사람도 모두 나가버리고 본조는 승도의 길로 들어섰다. 본격국은 종합격이 관사를 볼 경우 인성이 없어 기화하지 못하여 파격이 된 명국이다. 인성이 왜 없어? 해수가 뭐로 묶여서 인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인성이 개가 다 있는데 없다고 봐? 종합적으로 말하여 일주가 왕하여 종합격이 되면 먼저 격국의 재관은 혼재되어 있음을 기하는데 재성은 강신에 회합이 되면 크게 기하지 않고 관살은 인성에 인화되면 역시 크게 기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하는 것은 식상을 휘용하는 경우 인성에 의하여 극파당하는 것인데 만일 식상과 인성이 같이 보지 않는다면 무방하다. 왕격이 이미 성립되었다면 그 치용은 대개 인성이나 식상이나 비겁이 된다. 사주 중에 비겁이 많은 경우 식상을 본다면 그 재능의 발휘가 크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원국에 인성이 없어야 하며 반극의 재앙을 피할 수 없어야 인성이 없어야 반극의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명리를 얻을 수 있다. 인성을 본다면 명국 중 반드시 식상이 없어야 강신을 생조할 경우 이 역시 영화와 광명이 있다. 식상이 없어야 하며 강신을 생조할 경우 이 역시 영화와 광명이 있다. 재성을 본다면 군겁쟁자가 되니 반드시 식상의 통관이 있어야 재액을 면할 수 있고 관살이 있다면 범왕하니 흉화를 면하기 어렵다. 둘째, 일주가 고림무원하고 무기하면 사주의 생부의 뜻이 없으니 만일 생부하는 것이 있다면 극파하여야 하며 일주는 오직 그 왕한 왕신이 어느 것인가를 살펴 그 왕신의 기세에 따라야 한다. 만일 사주의 재관이 같이 왕하고 식상이 없다면 그 왕세는 반드시 관성이니 관성에 종해야 한다. 만일 식상이 있다 하여도 무력하고 미약하다면 무관한데 이것은 식상은 재성을
생조하고 재성은 다시 관성을 생조하니 바로 재성이 통관의 작용을 하여 식상과 관살의 정극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대개 종관격이니 종살격으로 격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재성과 관살운을 기뻐한다. 사주 중에 식상 재성이 같이 왕하고 관살이 없다면 그 기세는 반드시 재성에 있는데, 즉 관성이 있다 하여도 회합하여 왕신을 형성하니 홍국으로 보지 않으며 대개 종격이나 종재격으로 격국을 형성하고 식상운과 재성운을 기뻐한다. 또한 종격은 모두 비겁과 인성운을 기하며 특히 종살격은 명학가들이 인성운도 기라다 하는데, 이는 종격의 성립 조건과 의미를 무시한 논법이라 할 수 있으니 후학들은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을묘, 기묘, 무진, 개해. 여군이네. 무인 대운으로 시작하니까 본조는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 을목이 당권하고 일지 진토에 통근한다 하나 왕목에 의하여 수국당하고, 진토는 습토이니 양목축수. 양목축수는 뭐야? 양목축수라는 거는 목을 기르고 수를 모은다는 뜻이래. 양목축수. 양목축수하는데 다시 시지에 해수를 만나 왕수가 생목하고 있어 그 기세는 반드시 관살에 있다. 일주가 세약하나 인성이 화의 생조도 없으며 금의 홍국도 없으니 종관격으로 취하니 신앙신약으로 논하진 않는다. 비록 과거 급제는 하지 못하였으나 병자, 을의 대운에 이르자 벼슬길에 올라 본강에 임명되고, 좋은 건가 본데, 본강이라는 건 국경을 지키는 장군이래. 본관에 임명되고 계유운은 상관경관이 되어 그 종관살의 결국에 합격이 되니 낙직하여 사망하였다. 계유운. 병자 을의 대운에 이르자 목객의 인성운에 이르러서 본강에 올랐으나 재운이 돼서 본강에 올랐으나 계유운 식상이 상관경관이 되어 종관살에 결국 합격이 되어 낙직하여 사망하였다. 본명은 비록 일주가 비겁이 있으나 스스로도 존재하기 힘이 되는데, 왕왕 관사를 만나 가종으로 보고 비겁이 병신인 팔자의 예이다. 비겁이 오히려 병이 되는 팔자. 무술, 병진, 을미, 병술. 본조는 을목이 진토월에 태어나 미토에 통근하고 진토에 여기가 있다 하여 마치 제다 신약격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주가 모두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니 반드시 그 왕세에 종하여야 한다. 봄의 토는 기가 허하다. 하지만 병화를 얻어 귀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화는 반드시 목의 수기이며 토는 또한 그 화의 수기가 되어 남방화지가 수기가 유행되니 기뻐한다. 사오미 운으로 흘러서 바로 종제격 사주로 상관인 병화를 용하는데 식상이 약하고 재성은 왕하니 관성운을 보아도 해로움은 없다. 종제격 사주에 식상이 있다 하여도 재성이 왕하면 관사를 보아도 통관이 되므로 무예하나 만일 식상이 왕하다면 관사를 볼 경우 재성의 유기무기에 따라 그 통변이 달라지니 되게 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 무술 정사 갑인 기사 본조는 일주가 갑인으로 4월에 태어나 병화가 사령하고 비록 지지에 록을 얻었다 하나 그 정이 설기되고 화항목분하니 화항에서 목이 부서진다고 토운에 기일하며 화기를 빼주는 토운에 기일하며 왕기가 토로 귀결되니 일주가 세극하여 반드시 종제한다. 초운의 무오 기미로 화토가에 순응하니 조업이 풍성하였고 가세가 좋았으나 경신운은 화기를 거역하고 토기를 설하니 흉한데 개해년의 왕한 화세를 충격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종제격 사주는 식상이 왕상한데 관사를 보아 상관경관의 해를 당하면 사망한 사이다. 무술기축, 병진기축 본조는 사주가 모두 토로 이루어져 있다. 명국의 병화가 토에 설기당하니 마치 종합격 같다. 사주에 금이 없어 왕토가 생육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패 신고할 수 있다. 월간의 을목이 화를 생조하여 토를 극하고 있고 일주의 정이 반드시 을목에 있으니 종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을목이 조고하여 어떻게 화를 생조할 수 있겠는가? 34세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 신뢰는 종합격이 인성을 본다면 반드시 패한다는 것이지만 만일 재성이 투출하고 있다면 인성을 극거하고 식상은 다시 재성을 생조하여 오히려 귀격이 된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말하여 일주가 쇠약하여 강신에 종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종제관살격과 종식상제격이 있다. 종관살격은 반드시 재성을 취하여 보조하고 종제격은 반드시 식상으로 화급하여야 한다.
종식상은 다시 재성이 소통이 있어야 되고, 종식상은 다시 재성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종격에도 고저가 있는데 종관격자는 혼살되지 않고 순수한 격국을 이루어야 하고, 종살격은 혼간되지 않고 순수하게 격을 이루어야 하며, 관살이 혼잡되거나 일주가 어느 것에 종하여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자는 그 귀함의 격이 있다. 종제격은 비록 편정을 이루지는 않으나 반드시 식상설수하여야 공명현달할 뿐만 아니라 일생 큰 흉죄를 피할 수 있다. 종제격은 비겁운을 제일 꺼리며 만일 명국 중에 식상이 있다면 비겁을 통관하여 생제하는 묘함이 있다. 종합격은 반드시 식상생제하고 재운으로 흐른다면 부귀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수기가 유행하여 사람이 총명함이 나오고 학문이 정심하기 때문이다. 만일 일주가 세약하고 식상재성 관살이 모두 왕하다면 일주는 어느 신에 종하여야 하는가? 이때는 반드시 재성을 취용하여 화하여야 하는데 식상의 길을 통관하여 재생관살하기 때문이며, 즉 식상생제하고 재생관살하여 그 왕기는 모두 관살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관살과 식상이 상전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귀격이라 할 수 있다. 제일 꺼리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고 생부함에 있는 것인데 이는 종하고 싶어도 종할 수 없고 생부하여도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인이 평생 폐인처럼 지낸다 할 수 있다. 관살이나 식상, 단지 관살과 식상이 상전하지 않는다면 역시 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꺼리는 것은 일주가 쇠약하거나 생부함이 있는 것이다. 종하고 종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하거나 귀하거의 구분이니 후학들이 자세히 살펴 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만.